그러면 이 본인이 유학을 약간 결심한 이유와 그렇죠? 네.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이제 장학금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네이버의 프랑스 엠프라고 하는 유학원의 사이트인데요. 이런저런 좀 형태로 고용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정규직과 같은 형태의. 그럼 학교 내에서는 한국인들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? 뭐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될까요? 저희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 남짓? 10명 조금 안 되는 한국인이 있었어요. 그럼 나머지는 어느 나라 국가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? 일단은 프랑스 학생들이 가장 많고 아니더라도 뭐 벨기에 출신도 있고 룩셈부르크라던가 독일 뭐 여러 국가에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. 되게 좀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그 제거 제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좀 교류하면서 좀 인적 인프라를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. 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졸업생들이나 거기에 유학 간 이제 졸업생들의 얘기를 종종 듣고서는 이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도 좀 유학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많이 추천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게 뭐 저희는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거 뭐 호텔이라든지 그냥 레스토랑 정도 나가는 게 지금 전부거든요. 근데 거기는 지금 뭔가 스스로 학생들이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게 경영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크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각 학년별로 학년 말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던져주는 경우가 많아요.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제 2학년에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인데 각 팀별로 이제 테마를 정해서 일주일간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. 매니지먼트 학과 학생과 실제 조리과 학생들을 섞어서 팀을 짠 후에 실제로 스폰서라거나 다 구해서 저희가 테마에 맞춰서 경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식기라던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을 하게 되어 있고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실제 업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되게 이제 학생들이 진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지금 주방의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메뉴판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 진짜 가게를 통째로 한번 꾸며서 판매를 해보는 시스템이 정말 조금 창업하기 두렵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네요.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전으로 옮겨가지고 본인의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3학년에도 이제 퀴즈널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것이고 슈프너다페어 그 예상 수익은 얼마 정도를 이제 잡고서 잡비라던가 이런 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계산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. 확실히 약간 뭐 전문 대학 수준의 학사를 인정을 해주지만 한국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진짜 뭐 4년제 호텔 조리과 외식 경영학과보다 더 수준 높은 지금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목표 및 꿈이 혹시 뭐 창업인가요? 아니면은 뭐 연구원 뭐 어느 쪽인가요? 저는 최종적인 목표는 후학 양성이거든요. 네네.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모두 이제 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한테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운이 있었어요? 아무래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던가 제가 그곳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
진짜 나중에 이제 교육 쪽이나 이제 네.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뭐 연구원 쪽으로 가신다면 네 정말 예. 이분 밑에서 일한다면 정말 네, 큰 행운이 네, 될 것 같습니다. 다니세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모키즈의 조리 학교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장단점? 아무래도 무슈고키즈가 설립한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기업에 묶여 있는 다른 기업들의 도움을 다양한 방면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. 특히나 요리계의 가장 큰 획을 그으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, 그 외 소소한 점은 샷도가 굉장히 예쁘고 주변 경관이 좋은 편이에요. 캠퍼스가 예쁘고 네. 네. 저 사진으로 지금 보기만 해도 네,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. 그러면 단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굉장히 외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제 새벽에 등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제 물건을 발주하고 검수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. 특히나 이제 학교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뭐 자정을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어서 도심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퇴근이 힘들죠. 그쵸. 근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진짜 화려한 좀 불빛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, 아마 외지에 있다 보니까 네. 뭐 처음에는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아름답고 네, 뭔가 리틀 포레스트처럼 뭔가 좀 휴양 온 것 같고 이제 좋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심심하고 외롭고 뭐 이런 좀 네,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의 여러 유명한 요리 뭐 아니면은 제과제빵 이제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좀 선택한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유학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심적인 부분에서도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.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조금 떨고 있다면은 조금 더 본인 스스로를 믿으셔도 괜찮고,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도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프랑스 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선택이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